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힘든 시국에 재미와 뉴스를 동시에 전달해 보고자 다소 무리한 설정을 했음을 미리 밝히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려고 하면 떨어지고 사실 별로 힘이 나지 않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제 FOMC 회의 결과를 보셨겠지만 지금 심지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만큼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전쟁발 유가 급등도 급등인데요. 또 2월 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젯밤에 발표가 됐는데 이게 예상보다 훨씬 높은 0.7%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2월 달은 사실 전쟁을 했던 때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높게 나왔다? 갈수록 첩첩산중이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빨라야 내년 4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르내리는 가격보다는 이 높으신 분들의 행동을 보자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왕과 귀족들은 뭘 사고 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최근에 인기 있었던 영화가 있죠. 왕가 사는 남자를 여기에 캐릭터를 통해서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판 왕사남 캐릭터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렇게 영향력 있는 매수자들이 별로 없는 관계로 미국판 단종, 미국판 한 명에 미국판 어몽도가 누구고 또 뭘 샀는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로 미국판 단종은 누굴까요? 제가 볼 땐 요 정도면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 트럼프는 단종이라고 하기엔 너무 세죠. 그리고 단종도 사실은 한 3년 정도 왕을 했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이미지, 요 정도 느낌이면 되지 않을까. 약간 억지를 불어보면서 이들의 이제 트럼프의 아들들의 최근 소식을 한번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크립토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트럼프의 아들들이 지금 벤처 캐피털까지 만들어서 정책 수혜를 받을 곳에 이미 들어가 있다. 요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느낌인데요. 보통의 벤처 캐피털과 다르죠. 왜냐하면 벤처 캐피털은요, 뭐 기술을 엄청 좋은 데로 투자를 한다. 유망한 분야에 투자한다. 이게 벤처 캐피탈인데요. 자, 이들은 좀 다르죠. 정책 수혜, 즉 정부의 방향, 정부의 돈이 들어오는데 미리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이들의 벤처 캐피털의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첫 번째 분야가 물론 크립토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마 언론에서 지금 계속 접하고 있는 게 트럼프 아들들이 드론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방산 쪽이요. 지금 좀 핫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란과 전쟁을 하면서 비싼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데 뭐 이란에서 3천만 원짜리 드론이 와가지고 다 격추를 시키니까 야, 이거 드론 많이 투자해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정부 계약만 무려 한 1.1조 원 정도를 따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내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정부 사업으로만 지금 1조 원 넘는 돈을 트럼프의 아들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뭐 트럼프의 이름을 이제 알고 이렇게 몰려든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산 드론 부품 제조에도 투자를 하고 AI 드론에도 투자를 하고 특히나 뭐 펜타곤에서 다중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네요. 또 자율 드론 제조에도 투자를 하고 이 자율 드론 제조에는 한국 펀드들도 좀 참고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히토류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산 히토류 자석을 제조하는데 역대 최대 펜타곤 국방부에서도 전략자본 대출을 받고 상무부에서 보조금도 받았다. 그러니까 내 돈은 거의 지금 들이지 않고 핵심적인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참고로 이 밑에 1789가 이들이 만든 벤처 캐피털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에도 투자를 하고 최근에 스페이스 X 때문에 우주 이쪽도 뜨겁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이쪽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야가 AI입니다. AI는 뭐 계속 있었던 내러티브라 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약 1,000억 원 가까운 돈을 역시 정부 사업을 통해서 남의 돈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AI 추론 칩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양자 컴퓨팅이나 특히 여기 보시면 머스크 계열사 3사에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투자를 하고 있네요. 스페이스 X와 XAI와 뉴럴링크에 투자를 이미 해놨다.
그리고 역시 퍼플렉시티라는 이 AI 검색 엔진에도 투자를 해놓고, 자, 이런 쪽도 그러니까 유망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자,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압도적인 건 바로 크립토 쪽입니다. 크립토는요, 사실 이들의 돈을 투자한 건 역시 거의 없는데, 야, 이게 수익만, 단위가 달라졌죠. 수익만 1빌리언 달러가 넘습니다. 원래는 더 많아요. 왜냐면 월드 리버티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데, 지금 뭐 밈코인이다, 뭐 채굴 회사다 이런 데서 까먹어서 깎인 게 지금 1빌리언 달러가 넘는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금 1년에 코인 쪽으로만, 코인이라고 하면 거의 월드 리버티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1년에 번 코인 수익만 1.4 빌리언 달러가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요게 트럼프가 부동산 쪽에서 번 돈 8년치랑 맞먹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사실 관리비도 많이 들고 세금도 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8년치를 1년에 뽕 뽑는다? 아, 이걸 놓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월드 리버티에서 지금 트럼프 일가의 목만 1빌리언 달러가 넘는다. 지금 수익만 얘기한 겁니다. 수익만. 왜냐하면 더 많이 벌지만 이제 트럼프 일가도 가져갈 것이고 뭐 UAE의 왕족들도 투자를 했다고 여러 이제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밈코인으로도 뭐 재미를 봤고 뭐 밈코인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미를 봤던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겁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전량 매수를 하는 곳인데요. 여기만 유일하게 트럼프 일가의 돈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유일하게 내돈내산 일부. 그러니까 에릭의 지분이 한 7.3%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지분마저도 이 헛팔이라는 이 채굴 회사에게 좀 일부 받은 것도 있고요. 그 중에 일부 얼마인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아무튼 유일하게 내 돈을 넣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 최근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겠죠. 25년 3월 달에 일단 설립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때가 트럼프가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을 내렸던 그때 딱 맞춰서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제 설립을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도 215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고 꾸준히 채굴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채굴 개수가 매수 개수를 절대 못 따라갑니다. 훨씬 많은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면서 최근에 보시면 10월, 12월, 뭐 2월 나와 있는데요. 뭐 1,400개를 한 번에 사고 상장사 20위권 내에 진입을 하면서 최근에는 갤럭시 디지털의 비트코인 개수를 추월했다. 한 7,000개 정도를 모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자, 제가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채굴량, 주황색과 파란색 매수량을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채굴은 그냥 설립 이래 쭉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주황색인데 사실 그렇게 높진 않죠. 뭐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채굴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매수량입니다. 매수가 파란색이 쭉쭉쭉 이제 유지가 되다가 사실 10월, 11월 오면 위축이 될 법 하잖아요. 비트코인이 뭐 거의 반토막이 나버리니까 좀 줄어들 법한데 그래도 꾸준히 사면서 지금 26년 3월 뭐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꽤나 많이 샀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샀네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들이 그냥 몇 년 재미 보고 말 거라면 채굴 회사 자체를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투자를 했다가 팔고 떠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돈을 굳이 들여가면서 채굴 회사를 만들고 매수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건 이들이 꽤나 전망적으로 보고 있구나. 정말 전략 비축이라는 카드를 움켜쥐고 있지 않나.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자, 행동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최근 한번 업데이트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 명에는 역할은 누가 하고 있을까? 다 아시겠지만 영의정까지 올라갔던 굉장한 세력가였죠. 그래서 유지태 배우님이 열연을 해주셨는데 참고로 이 표독스러운 연기를 위해서 이 눈이요. 원래 유지태 님이 좀 처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테이프로 붙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쫙 찢어진 눈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뭐 증량도 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 감히 누가 한 명예를 할 수 있을까 하면, 그래도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 정도면 영의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우의정, 좌의정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2대 장관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하워드 루트닉으로 제 마음대로 한번 잡아봤고요. 근데 하워드 루트닉에 대한 평가가 좀 재밌습니다. 뉴욕 타임스에서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해요. 미국 역사상
장관직과 가문의 이익이 이렇게 교차한 전례가 있었던 사례가 없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트럼프인데요. 이 상무장관도 정말 많이 해먹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또 소식 하나를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이니까 오늘 새벽에 나왔던 뉴스였죠. 자, 미 상무장관이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갑자기 테더 자금이 튀어나왔다. 그래서 이해 충돌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 상무장관 입장에선 뭐 억울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무장관 하려면 이제 내 자산 윤리적으로 해야 되니까 다 팔았다. 그래서 윤리를 나는 준수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 보니까 더 냄새 나는 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무장관이 자녀 신탁으로 켄터피츠 제럴드의 지분을 자녀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테더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새로운 사실이 또 드러났네요. 근데 원래부터 켄터피츠 제럴드는 비트코인에 관심도 많은 회사였죠. 월가에서 최초로 담보대출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테더랑도 이미 밀접한 관계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테더가 지금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죠. 테더의 준비금 약 300조 원 되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이 이제 국채겠죠. 그래서 이 국채를 이제 켄터가 굴려주고 운영을 해주면서 그 수수료도 막대하게 지금 벌고 있고요. 그 수수료 중에 일부로 테더 지분의 5%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섞으면서 지금 거의 한 몸이 사실 이미 되고 있었고요. 또 켄터피츠 제럴드의 상무장관 아들들이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비트코인 비축사 투애니어 캐피털이라는 회사를 이제 스펙을 만들고 상장하는 일을 했어요. 물론 켄터피츠 제럴드가 돈을 많이 투자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상장 절차에 관여를 하고 근데 비트코인 비축 회사니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테더의 돈으로서 지금 신나게 아마 사고 있지 않을까. 비트파이넥스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아직 안 알려주고 있지만 아직까진 43,000개로 투애니언 캐피털의 비트코인 개수가 멈춰 있죠. 그렇지만 테더의 돈으로 또 사고 있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었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지니어스 법이 힘차게 통과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결정권자가 테더에게 지금 돈을 막 빌리고 있고 테더의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막 버벅이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과 다르게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은 생각보다 쉽게 통과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테더가 생존도 하고요. 원래는 테더 막 불법이었고 벌금 맞고 정말 뭐 중국계였잖아요. 그래서 생존이 불가피했었지만 지금은 생존도 했었고 제도권 내로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다. 물론 서클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테더에 비하면 아직 서클은 좀 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더와 이 미 상무장관과 그의 아들들과 비트코인이 지금 한데 묶여서 가지아를 외치고 있는 뭐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이제 그 기사가 나왔었는데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자,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사실 이해는 안 돼요. 상무장관 된 지가 지금 1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무튼 장관이 되려면 자기 회사의 지분을 팔아야겠죠. 이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AI가 빵집 주인이 공무원이 되려면 빵집을 팔아야 된다. 뭐 쉽게 비유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분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남 주기는 그렇고 자기 자녀들에게 그 땡땡 신탁을 통해서 넘겨주기로 했다. 그래서 빵집을 자기 자녀들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넘기려고 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자녀들이 돈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지분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자녀들 신탁이 지분을 살 돈이 부족하자. 아이고, 남 주면 안 되는데 테더가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빠 빵집을 사야 됐는데 하필 밀가루 공급업자가 와가지고 거액을 빌려줬다. 빵집과 밀가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하필 밀가루 업자에게 거액을 빌렸다. 그러니까 상무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테더에 큰 신세를 진 상태로 정책의 결정권자가 됐습니다. 빌린 돈도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공무원이 된 사장님이 밀가루를 규제해야 되는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돈 빌려준 업자의 눈치를 보게 됐다. 눈치를 볼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한 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미국판 영의적인지 좌의적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그냥 투자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테더와 한몸이 됐다. 뭐 비트코인도 연관이 당연히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좋다라고 하기는 매우 애매한 상황이지만 아무튼 전망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까지 나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어문도 역할입니다. 아, 이거 매우 어려웠어요. 근데 참고로 이 영화에서는 이제 정겨운 촌장님으로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촌장이 아니고 지방의 뭐 향리 공무원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신이었고 좀 이런 이제 나름 벼슬 아치셨던 거예요. 촌장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홍승도님이 누구로 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렵지만 굳이 이제 한 명을 한번 찾아보자면 요 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겠죠. 어몽도 씨도 잘 알려진 분이 아니었어요. 최근에 영화되니까 등장을 했었지. 물론 이분 입장에선 이제 왼쪽을 보시면 좀 억울해 하실 수는 있겠지만 에릭 부어힐스라는 쉐이프 시프트라는 예전에 만들었던 거래소의 창립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을 왜 어몽도로 설정을 했느냐? 굳이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 일단 에릭 이분도요. 은둔형 오리지널 갱스터였습니다. 은둔형 잘 안 알려졌던 비트코인 초기 자유주의자. 굉장히 자유로운 그 자유를 추구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11년도 5월 달에요. 비트코인이 5달러였을 때 입문을 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 정도면 일단 인정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분도 이렇게 막 드러내서 언론에 나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뭐 로저버나 이런 분들은 막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온체인 거래만 쓱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거 사고 팔았어. 이렇게 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은둔형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정통 권력을 거부했다. 이 에릭님은요. 그러니까 정부가 손대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쉐이프 시프트를 운영할 때도 KYC도 하지 마라. 신원 인증도 하지 말고 이 안티 머니 론더링 그러니까 뭐 돈 세탁을 뭐 이렇게 막으려고 굳이 하지 마라. 그냥 냅둬라. 이게 이분의 컨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권력을 좀 거부를 했다. 그리고 뭐 어몽도 씨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역적이었잖아요. 이 단종의 시신을 이제 수습하면 뭐 3대가 멸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위험을 감수하고 꿋꿋하게 나간 게 좀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둘 다 2단화 취급을 받았었는데요. 나중에서야 재평가를 받았다. 예전에 크립토 하셨던 분들은요, 정말 투자자도 힘들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뭐 튤립이고 다단계고 바다 이야기라고 하니까 과거에는 다 범죄자였고요. 다 사기꾼이었고요. 벌금 한두 번 맞은 거, 뭐 합의금 내는 건 일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에릭 부어히스도 그런 뭐 실제로 뭐 벌금도 내고 했었다라고 하는데 뭐 어몽도도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역적으로 몰렸다가 200년이 된 후에 복권이 되고 이제 뭐 좀 명예를 회복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약간 억지스러운 공통점을 가지고 좀 최근에 있었던 이 에릭이 어떤 행보를 주목받고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쉐이프 시프트 창립자 에릭 보어이즈가 일주일간 무려 3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매집했다라고 하는데요. 좀 더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은요, 원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였는데 나중에서 이제 다른 이더리움까지는 어떻게 좀 다른 알트코인도 좀 샀었다라고 하거든요. 2016년도만 해도 이더리움에 대한 회의론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기억나시겠지만 이더리움이 해킹 사건을 거치면서 하드포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고 지금의 이더리움이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하드포크란 자체가 손을 댄 거잖아요. 이분은 손 대는 거 싫어하니까 이더리움을 이때 당시는 싫어했는데 뭐 여러저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포용을 한 거죠. 그래서 꽤나 오래전에 이더리움을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 팔았다? 25년도 초에요. 거의 전량 100%는 아니고 거의 한 95%, 96% 이상 꽤나 많이 팔았던 것 같습니다. 무려 9년간 보유했던 이더리움 12,800개 정도를요. 평균 3,324달러에 매도를 해서 4천만 달러가 넘는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비트코인이나 다른 걸로도 돈을 벌었는데 지금 이거는 1년 전 얘기잖아요. 최근에도 엄청난 수익을 실현을 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3,320 요게 어느 정도인가 제가 업비트에서 찾아보니까 한 480만 원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대량 매도를 했다.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참고로 25년 초에는 뭐 480, 뭐 500, 뭐 450 왔다 갔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톱니가 춤추면서 막 피터 틸이 나오면서 했을 때 그때 이더리움이 한 25년도 8월 달에 684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판 뒤로도 43% 이상 올랐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분이 못한 거냐? 아니요. 그럼에도 9년을 보유했었고요. 4천만 달러 벌었으니까 잘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분들도 꼭대기는 맞출 수 없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와 봤고요. 그 뒤로도 25년 12월 달에 이더리움 일부를 그러니까 거의 다 팔고 이제 조금씩 남은 찌꺼기들을 아마 모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더리움 남은 거 일부를 이제 비트코인 캐시 등으로 교환을 하면서 이더리움 비중을 거의 빵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더 비중을 빵으로 정말 정말 다 팔았다, 다 털었다. 그리고 참고로 비트코인 캐시로 교환을 했다. 비트코인 캐시를 투자하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생각보다 최근 하락에도 잘 버텼고, 상승장에도 잘 올라갔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핵심은 이더를 다 팔았었다. 근데 이분이 언제 지금 다시 사고 있다? 드디어 26년도 2월쯤에 나름 정말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간의 공백을 깨고 이더리움 약 10,000개를 $2,000 정도의 재매수를 했다. 그리고 3월 달에도 공격적인 매집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33,000개를 또 사면서 한 35,000개 정도를 샀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거의 지갑이 공개가 된 거라서 뭐 평단가가 $2,000다, $2,100다 이렇게 공개가 되거든요. 여기서 그럼 의미하는 게 뭘까? 특히나 이제 뭐 10,000개 샀었고 35,000개 샀었고 최근 기사까지 보니까요. 또 두 개의 익명 주소가 5만 개까지 샀었고 더 나아가서 3월 10일부터 현재까지 4개 주소를 통해서 총 8만 6천 개나 되는 이더리움을 샀다. 평단은 $2,150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랑 다르게, 이분은 정말 의지의 사나이거든요. 정말 웬만한 확실한 시기가 아니면 안 움직이는 굉장히 신중한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9년 동안 딱 한 번 매도를 한 사람입니다. 이더리움을.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끈기 있는 분인가. 근데 9년에 한 번 매도를 했던 분이 최근에서야 돌아왔다. 굉장히 신중하게 컴백을 했겠죠. 그리고 급하게 매집을 8만 개, 뭐 8만 6천 개까지 했다는 거는 적어도 저점 근처라든지 저점은 지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신중한 분들이 왔기 때문에 적어도 저점 근처이진 않을까. 다소 좀 희망적인 상황이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요약이자 결론을 맺자면요. 지금 친크립토 국가의 왕과 아들들, 귀족들과 뭐 오래된 지방 호족들까지 다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컴백을 했다면은 그래도 미래가 좀 긍정적이진 않을까요? 그리고 저 결정권자들도 사실은 상승을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힘없는 우리들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우량 코인들을 모아 가신다면 조만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